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인피닉스 헙 60i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의 초기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기를 처음 부팅하면 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환영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작인 화살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어 선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싶은 언어를 찾으세요. 저는 여기서 영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US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폴란드를 선택할 건데 제가 폴란드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고 유럽연합은 기업과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말이죠. 미국 법은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개인들이 자기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GDP나 그런 헛소리 같은 이유로요. 그리고 만약 그게 PDF 파일이라면 완전히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첫째,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유럽연합은 오히려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애플처럼 완전히 독점적이고 iOS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모든 걸 가둬놓는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유럽연합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아니 그건 안 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OS에서 배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명백히 독점적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의 어떤 나라든 좋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애플처럼 어떤 기업이 법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도록 강제된다면 아마도 악의적으로 순응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들은 오직 강제로 해야만 하는 지역에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이 한 나라에서 이렇게 하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드파티 스토어를 허용해야 하지만 어쨌든 이상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 30%의 수익을 somehow 챙기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해주길래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취약점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점은 있죠.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번 경우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 이기고 있는 셈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외에 소비자 친화적인 다른 법률들은 혹은 적어도 그런 법률이 되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주로 EU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EU 국가를 선택하면 그런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거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나 다른 EU 국가로 변경하라고 추천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심카드를 삽입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단계는 완전히 선택사항이니 꼭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지금 이건 휴대폰이니까 아마 이걸 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건너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동의 및 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모두 눌러서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한 글자도 읽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냥 읽고 동의했습니다를 신중하게 선택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용자 경험 개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네, 이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잠금 해제 방법은 지문 얼굴 인식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 3가지 옵션 중 하나로 구성됩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또는 둘 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지문과 얼굴 인식이 생체 인식 방식이기 때문이고 생체 인식은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기기가 갑자기 인식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손가락에 아주 작은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언제든지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로 기기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패턴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냥 왜 안 되겠어요? 5초를 기다려야 하네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사용자들이 완전히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밀번호가 있으면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 더 말해봐요. 셜록. 세상에. 자,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비밀번호입니다. 어쨌든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구글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치 스캐닝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같은 서비스들이 있죠. 데이터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업데이트와 앱 설치입니다.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구글이 정말 짜증나게도 그걸 강제로 밀어붙이기 때문이죠. 원하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기기에 설치되는 업데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해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위치 스캐닝과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서로 연계되어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서비스를 끌 수 있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는 와이파이, GPS 정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꽤 괜찮아 보이죠? 우리는 와이파이와 GPS를 통한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블루투스를 통해서도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건 주변에 있는 다른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휴대폰들은 서로 통신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신의 휴대폰은 결코 완전히 익명이지 않고 당신의 위치도 항상 추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점은 스캐닝인데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블루투스를 스캐닝에 사용할 수 없으니 기기가 다른 기기와 실제로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전히 연결되고 있으니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은 NFC 같은 다른 방법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지국에 연결하고 그 방식으로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옵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이런 버그들은 나열된 것 외의 방법으로도 해내거든요. 결국 우회해서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일종의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예시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통화나 메모, 녹음 등으로 마이크를 사용할 때 화면에 작은 초록색 점이 뜬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건 안드로이드에서 프라이버시를 위해 설계된 기능입니다. 목적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있을 때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녹음기를 열어볼게요. 자, 보이스 레코더를 켜고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했던 그 아이콘이 보이죠? 아주 작은 초록색 점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걸 멈춰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사라질 거예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니 한번 닫아볼게요. 잠깐만요. 왜 아직도 켜져 있죠? 그냥 꺼져버려. 진짜 장난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좀 처리할게요. 이걸요? 이걸 없애려면 이걸 멈춰야겠네요. 저장하고 좋아요. 닫으면 이제 됐어요. 좋아요. 이제 끝났네요. 이제 휴대폰이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마이크를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을 닫았거든요. 지금은 휴대폰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 말을 들을 수 없겠죠? 여기 있는 옵션들처럼요. 그럼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OK 구글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흥미롭네요. 사실 마이크가 꺼져 있다면 음성 명령에 반응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만약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다면 그냥 꺼버려야죠. 그리고 또 OK 구글, 너 항상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정말 놀랍네요.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았는데도 제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옵션들은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거든요. 여기 있는 게 뭔지 보세요. 사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그냥 당신이 뭔가를 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위안일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당신에게 알아서 꺼져라. 우리는 네가 원하지 않는 일도 계속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꺼지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쓰레기 같은 기능이에요. 마지막 거 말이죠. 업데이트와 앱 설치. 이게 여기서 가장 역겨운 쓰레기 같은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 앱 자동 업데이트 같은 걸 다 꺼도, 그런 헛소리 다 꺼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글이 최근에 시도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당신이 서드파티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기로 결정하면 말이죠. 그게 2026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어요. 아직 그 시점은 아니지만 엄청난 반발 때문에 그 계획을 좀 철회했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철회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업데이트를 다 꺼도요. 그리고 만약 구글이 그 헛소리를 실제로 시행했다면 꺼둔 업데이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데이트는 휴대폰의 공식적인 업데이트 방식, 즉 꺼둔 그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업데이트는 OTA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불리는 휴대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숨겨진 서비스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건 시스템 프로세스로 당신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고 사실상 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완전히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기기가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면요. 기업들이 내가 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게 두는 것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요당하는 것과 보안 업데이트를 받지 못해서 내 휴대폰이 더 취약해지는 것 중에서요. 뭐 해킹이나 그런 것들에 더 취약해진다 해도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저는 차라리 해커를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보통은 내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뭔가 이상하고 역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구글과는 달리 구글은 사실상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내 모르게 그런 걸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구글아 꺼져버려. 나는 차라리 그 헛소리를 지워버리고 네가 내 휴대폰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결국 이건 내 기기고 당신의 기기이기도 하잖아요. 당신은 자신의 기기와 그 기기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잠금 화면을 설정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배경화면 캐러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비슷한 무언가겠죠? 잠금 화면을 멋진 이미지와 새로운 영감으로 새롭게 꾸며보세요. 네, 동의함을 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배경화면 캐러셀인데 이 이미지들로 봐서는 이 버전이 그런 것 같네요. AI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식이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제 경험상 보통 배경화면 캐러셀은 정말 끔찍한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정체불명의 여자 사진을 내 배경화면으로 두고 싶진 않아요. 그걸 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놨다가 만약 여자친구가 그걸 보면요.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정체불명의 여자, 특히 여자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놨는지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사라지면요. 마치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평화롭고 조용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꺼두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연인에게 아무것도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 배경화면이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또 원치 않을 때 다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꺼두는 걸 좋아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바일 클로너가 있는데 이건 무한 접근 방식이거나 이전 기기에서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요, 이 폰에서 새 폰으로 데이터를 옮기고 싶다고 해볼게요. 필요한 건 모바일 클로너 앱이나 다른 방법으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 뿐이고 이 과정을 따라가면 대부분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전 기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기가 인피닉스가 아니라면요. 만약 인피닉스라면 그냥 앱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앱들은 미리 설치되어 있고 두 기기를 연결한 다음에 이 폰으로 옮기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시도 대신 건너뛰기를 선택할 거고 그러면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클로너는
설정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설정 과정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아마 여기일지도. 오, 여기 있네요. 모바일 클로너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열어서 데이터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